예, 바로 이 인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서울에서의 압승으로 오세훈 시장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벌써부터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잘 돼도 안 돼도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서울시 의회와 대립했던 오 시장, 한번 그 모습 모아봤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하시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려가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라니요. 시장님 들어가시죠. 저 이렇게 하면 이후에 시정 질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저 퇴정하겠습니다. 제가 110석 서울시 의회 중에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6분 시의원하고 일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속이 수검정이 됐어요. 제가 옛날에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폭삭 부들었잖아요. 오 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흥미로운 지방선거 결과 얘기 한번 만나볼게요. 구자웅 차장. 네. 서울시 25개구 전구에서 혹은 모든 동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 어제 저희가 이걸 전해드렸었는데 네. 구청장 투표는 관악, 금천, 은평, 노원에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설사 민주당 지지하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찍고 뭐 민주당 구청장을 찍었다든지 이런 교차 투표, 오 시장에게는 어떤 의미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만큼 많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서울에 있는 425개 동, 이 전체 모든 동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 서울 전 지역에서 오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시장으로서의 어떤 활동 이것에 대해서 이 평가를 받았다,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것은 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을 선출한 지역에서도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뽑았기 때문에 오 시장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더 무거운 역할을 또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표심은 시장 따로 구청장 따로 당보다 인물을 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색깔이 좀 느낌이 다르니까 교차 투표하기가 어제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오 시장과 관련된 이 얘기인데요. 오늘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이제 서울런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제들 무료로 인터넷 강의 듣는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의 운명도 짧게 얘기해볼까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자, 어떻게 할지 다 함께 관전하기로 하죠.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좀 김어준 씨도 이런 거를 뭐 맞서겠다, 즐기는 느낌도 조금은 드는데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인가. 일단 오늘 본인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가면 되지 안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TBS라는 게 뭐 김어준 씨가 개인 방송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TBS라는 방송은 서울 시민의 세금이 1년에 한 4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돼서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매체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게 지금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이 됐고요. 또 교통뿐만 아니라 시사가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김어준 씨가 뭐 방송을 진행하더라도 이 방송의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동안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과연 균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굉장히 편파적이고 또 본인의 주장을 이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을 향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이게 김어준 방송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 TBS 교통방송국입니다. 그럼 김어준 방송을 따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이게 서울시 의회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 주도로 되다 보니까 조례를 바꾸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주장하고 싶으면 따로 나가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공영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최소한의 방송의 중립과 공정성은 유지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시민들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의미 같은데 글쎄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지금 TBS 노조가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예. 과연 이게 중립성을 훼손하는 건지는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여기 오늘 나오신 김근식 교수님도 이 김어준 씨 관련 비판을 해서 오늘 제가 방송 전에 여러 기사로도 접했는데 글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게 이제 퇴출시키면 된다 나를. 그러니까 다른 거 시비 걸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꾼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 쓰지 말고 나만 쫓아내라는 건데요. 예. 저는 간단하게 되묻고 싶어요. 쫓아내라고 요구하면 사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출시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사표 쓰고 나가겠다고 하면 갔다는 건데 예. 나가겠는데 스스로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언론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계속 씌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BS 노조 일부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세금이 3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그리고 거기에서 편파적인 정치적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이미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이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 TBS 교통미디어재단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76석인가요? 아주 아마 3분의 2 정도의 그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아주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는 TBS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미래도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이 교통방송이 이제는 다른 어떤 새로운 역할 부여로서 재편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김어준 씨가 혼자 딱 버티고 앉아서 나를 쫓아내봐라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가면 TBS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화나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어준 씨 때문에 지금 TBS가 저런 식의 내용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어준 씨가 정말 그 노동자 입장에 생각한다면 정말 큰 생각 하지 마시고 제발로 사표 쓰고 나가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뭐 TBS 노조 측에서는 이것도 방송 장악이다 반발하고 있는 메시지도 오늘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단순히 이게 김어준 찍어내기가 아니라 교통방송 자체 체질 개선에서 그렇게 오 시장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실무를 협의해보고 서울시 의회에서 또 논의를 거쳐가지고 조례를 다 개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도 저는 100% 비슷하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생각이 다 100%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재선이 되면서 김어준 씨 얘기 다시 한번 뭐 여러 이슈들이 됐고요. 이 얘기도 김어준 씨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른바 법세련이라는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부인을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불린 이 호칭 발언에 대해서 인권위 진정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칭을 여사로 하지 않고 씨라고 해서 결국 김건희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한 것인데요. 예. 사실 이 법세련의 주장에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방점은 정치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배우자였던 김정순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 호칭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는 씨라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인권위에는 이제 진정을 할 수는 있지만요. 인권위는 또 법적으로 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뭐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법인이나 뭐 사인에 의해서 뭔가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이거 인권위가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인권위에서는 이 진정에 대해서 과연 이제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예, 좀 물론 이제 법세연에서 주장하는 이렇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예. 인권위는 인권위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다음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 재선 얘기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까지 대립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